안녕하세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배용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의학의 길을 걸어온 지 25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증상 속에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밤에 찾아오는 가려움증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피부 트러블로 여기고 넘어가시는데 이것이 때로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68세 김영희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밤마다 목이랑 겨드랑이가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크림도 발라보고 약국에서 연고도 사서 발랐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할머니의 표정에는 몇 달간 시달린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단순한 피부염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문진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가려우셨나요? 3개월 전쯤부터요. 그런데 이상한 게 낮에는 괜찮다가 밤 10시쯤 되면 갑자기 가려워지기 시작해요. 새벽 2에서 3시까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 순간 제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밤에만 심해지는 가려움, 특정 부위에 집중되는 증상, 그리고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날 밤 진료실에서 나온 후에도 할머니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추가 검사를 권했고 며칠 후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호지킨 림프종 초기 단계였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어서 완치 가능성이 95%에 달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몇 개월 더 참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환자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오늘부터 여러분께 밤에 찾아오는 위험한 가려움증을 구분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에서는 위험한 가려움증의 첫 번째 신호, 가려운 부위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배용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김영희 할머니 사례를 통해 오늘은 위험한 가려움증의 첫 번째 구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가려움증을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가려운 부위입니다. 몸 전체가 아닌 특정 부위, 특히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가려움증이 집중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왜 이 부위들이 중요할까요? 바로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만났던 72세 박철수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르신은 6개월 동안 목 부위만 계속 가려워하셨습니다. 목만 가려운 게 이상하지 않냐고 가족분들이 병원에 오시라고 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며 미루고 계셨죠. 다행히 따님의 강권으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비호지킨 림프종 초기였습니다. 조기 발견 덕분에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피부 가려움증은 어떨까요? 보통 팔, 다리, 등, 배 등 넓은 부위에 나타나거나 전신에 고르게 분포합니다. 또한 계절 변화나 환경 요인에 따라 좋아졌다 나빠졌다 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가려움증은 다릅니다.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림프절 주변에 지속적으로 그것도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가려운 부위가 특정 부위에 집중되고 일반적인 보습이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림프절이 있는 부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목 부위는 턱 아래와 목 옆쪽, 겨드랑이는 팔을 들었을 때에 움푹 들어간 부분, 사타구니는 다리와 몸통이 만나는 부위를 살펴보세요. 이 부위들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작은 구슬 같은 것이 만져지거나 평소보다 부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심각한 질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기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구분법인 시간 패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의 가려움증이 왜 위험한지 알려드립니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배용준입니다. 오늘은 위험한 가려움증의 두 번째 구분법인 시간 패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만 극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난다면 이는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 시간대가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피부 가려움증은 보통 저녁 시간대에 약간 심해지긴 하지만 이렇게 특정 시간대에만 극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만났던 65세 이순자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10시가 되면 목과 겨드랑이가 극심하게 가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야 조금 나아져서 겨우 잠들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가족들은 할머니가 잠자리에서 계속 긁는 소리 때문에 함께 잠을 설쳤습니다. 피부과에서는 건조한 피부 때문이라고 하며 보습제를 처방해 주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바로 언제 가장 가려우신가요? 였습니다. 이 질문에 할머니는 정확히 답해 주셨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에서 3시까지가 정말 미치겠어요. 이 답변을 듣는 순간 저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할머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초기 진단을 받았고 조기 발견 덕분에 현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밤 시간대에만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혈액질환이나 림프계 질환의 경우 밤에 우리 몸의 면역체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증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밤에 감소하면서 가려움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피부 가려움증은 어떨까요? 아토피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도 밤에 심해질 수 있지만 보통 하루 종일 어느 정도 증상이 있으면서 밤에 조금 더 심해지는 정도입니다. 또한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특정 음식 등과 연관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가려움증은 다릅니다. 낮에는 전혀 증상이 없다가 정해진 시간대에만 극심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이 이런 패턴의 가려움증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가려움증 일기를 써보시길 권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려운지, 어느 정도 심한지를 1에서 10점으로 기록해보세요. 이런 기록은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려움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뼈 속이 가려운 느낌이 왜 위험한 신호인지 알려드립니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배용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구분법인 가려움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요. 마치 뼈 속이 가려운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피부 가려움증은 긁으면 일시적으로라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가려움증은 다릅니다. 아무리 긁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마치 피부 깊숙한 곳이나 뼈 속에서 가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난달에 만났던 70세 최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3개월 동안 목 부위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워져요. 그런데 이상한 건 겉으로는 별로 빨갛지도 않은데 속이 가려운 것 같아요. 어르신의 목 부위를 보니 실제로 심하게 긁은 흔적은 있었지만 일반적인 피부염과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이런 종류의 가려움증을 의학적으로는 심부소양감이라고 부릅니다. 피부 표면이 아닌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증으로 혈액질환이나 림프계 질환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영수 어르신의 경우도 추가 검사 결과 골수에서 시작된 혈액질환 초기 단계였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현재는 치료를 받고 계시고
가려움증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가려움증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피부 가려움증은 긁으면 일시적으로나마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긁은 부위가 빨갛게 되거나 부어오르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것을 대거나 바람을 쐬면 증상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가려움증은 이런 일반적인 방법들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해서 관찰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긁어도 전혀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려워진다. 둘째,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속이 가려운 느낌이다. 셋째, 차가운 찜질이나 바람을 쐬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 항히스타민제나 일반적인 가려움증 약물이 효과가 없다.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환자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이런 가려움증이 생기는 건가요? 혈액이나 림프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히스타민이나 다른 염증 물질들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깊은 곳에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려움증은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나는 동반 증상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을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배용준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이자 마지막 구분법인 동반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려움증만으로도 충분히 주의해야 하지만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식은땀, 미열,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감 등이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의학적으로는 비증상이라고 부르는데 혈액질환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6개월 전에 만났던 64세 김정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단순히 목 부위 가려움증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문진해보니 다른 증상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밤에 잠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려요. 그리고 미열이 계속 있는 것 같고 밥맛도 없어서 한 달 새 5kg나 빠졌어요. 이 모든 증상들이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김정호 어르신의 경우 즉시 종합적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혈액검사, CT 촬영, 조직검사까지 모두 시행한 결과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2기 초반이어서 완치 가능성이 높았고 현재는 치료를 마치고 정기 검진을 받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가려움증 때문에 병원에 왔는데 이런 병이 있는 줄 몰랐다며 조기 발견에 대해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동반 증상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은땀입니다. 단순히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라 특히 밤에 잠옷이나 침구가 흠뻑 젖을 정도로 심한 반란이 나타납니다. 이는 몸의 대사 이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둘째, 미열입니다. 37.5도 전후에 미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감기나 다른 감염 증상 없이 미열만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나 운동 없이 6개월 내에 평소 체중의 10% 이상 또는 3개월 내에 3kg 이상 빠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심한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극심한 피로감이 지속됩니다.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모두 함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가려움증과 함께 이 중 한두 가지만 나타나도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증상들은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가려움증의 특징, 특정 부위, 특정 시간, 특정 종류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로 완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아서 다행이었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립니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배용준입니다. 오늘은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간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된 환자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혈액질환이나 림프종 같은 질병들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5%에 달합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조기 발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67세 황미영 할머니가 목과 겨드랑이의 밤 가려움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증상이 나타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 오셨는데 이것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호지킨 림프종 1기 진단을 받았고 6개월간의 항암 치료 후 완전관해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2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정기 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습니다. 황미영 할머니는 치료가 끝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려움증인 줄 알았는데 큰 병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일찍 발견해서 치료 기간도 짧고 부작용도 적였어요.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졌고 가족들도 안심하고 있어요. 조기 발견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73세 박영식 어르신은 1년 넘게 밤 가려움증을 참으시다가 가족의 강권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비호지킨 림프종 3기였습니다. 조기에 발견했다면 6개월 정도의 치료로 완치가 가능했을 텐데 병이 진행된 상태여서 1년 반 이상의 강도 높은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이시지만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던 사례입니다. 조기 발견과 늦은 발견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에서 발견하면 완치율이 95% 이상이고 치료 기간은 3에서 6개월,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에서 4기에서 발견하면 완치율이 70에서 80%로 떨어지고 치료 기간은 1에서 2년이 걸리며 더 강한 치료로 인한 부작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환자분과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조기 발견을 놓치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검사 과정과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배용준입니다. 오늘은 실제 검사 과정과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검사가 복잡하고 무서울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면 단계적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혈액 검사입니다. 일반 혈액 검사와 특수 혈액 검사를 통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와 특정 종양 표지자를 확인합니다. 이 검사만으로도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많은 경우 여기서 이상 소견이 발견됩니다. 혈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영상 검사를 진행합니다. CT나 MRI 촬영을 통해 림프절의 크기나 장기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도 30분 정도면 끝나고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안전합니다. 지난해 치료받으셨던 이정숙 할머니는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 말씀하시며 미리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쉬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추가 확진이 필요하다면 조직검사나 골수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검사를 가장 무서워하시는데 실제로는 국소 마취하에 진행되어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조직검사는 림프절 일부를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고 골수검사는 허리뼈에서 소량의 골수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검사 시간은 각각 30분 정도이고 당일 귀가가 가능합니다. 진단이 확정되면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혈액질환의 치료는 크게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면역치료 등으로 나뉩니다.
조기에 발견된 경우 대부분 화학요법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항암제들은 과거에 비해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었고 효과는 더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치료받으신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받으십니다.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의지와 가족의 지지입니다. 작년에 치료받으신 김한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암이라는 진단이 충격적이었지만 위료진을 믿고 가족들과 함께 이겨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완전관의 상태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정기적인 외래 추적 관찰을 받고 계십니다. 치료 기간 중에도 취미 활동을 계속하시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비 걱정입니다. 다행히 혈액 질환들은 대부분 중증 질환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발견할수록 치료 기간이 짧아져 전체적인 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기에서 발견해서 치료받으신 분들의 경우 3에서 4기에서 발견된 분들에 비해 치료비가 30에서 40% 정도 적게 듭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예방법과 정기 검진의 중요성,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배용준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예방법과 정기 검진,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회에 걸쳐 밤에 찾아오는 위험한 가려움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불안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 문제라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가려움증은 전체 가려움증 환자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일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혈액질환이나 림프종 같은 질병들은 완전한 예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가능하면 6개월에 한 번 종합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혈액검사는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도 많은 질병의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지난 3년간 정기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된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계 가족 중에 혈액질환이나 림프종 병력이 있다면 40대부터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고 몸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혈액질환과 림프종의 치료 성과는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부작용은 줄어들면서 효과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에 발견하면 95%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완치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주세요. 오늘로 8부작 시리즈를 마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조기 발견 하나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